서울의 한 빌라. 한 남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기둥마다 이제 박혀 있는 패킹, 뒤지는 모습 그런 거를 보고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던 거고. 하얀색 가루가 있었던 거죠. 국과수에 보냈더니 이어폰. 이에 경찰은 판매자였던 남자를 체포했고 그 건물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숨겨둔 사람을 차량 번호를 특정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를 했고. 더불어 경찰은 구매자까지 잡아들이기로 합니다. 구매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던지기를 해놓은 거고 CCTV에 찾아온 사람들도 찍힌 거예요.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구매자를 찾으러 가는 경찰. 퇴직은 2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하고 압수영장 4번 교부할 거 미리 준비해. 그리고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환각 증상이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뛰어내릴 수 있는 루트도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은 범인이 집에 돌아오는 현장을 덮치기로 하는데요. 이쪽에서 잠복을 딱 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쫓아내 봐요. 김지훈 판장 조를 한인희 형사하고 이청일. 나머지 이제 저하고 충원이하고 현석이는 길 건너편에 그 봉고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얼마 뒤. 저 같은데? 왔다. 경찰이 잠복하는지도 모르고 피의자가 집에 돌아왔죠. 왔어요. 이미 왔어요. 조수석에 보냈다. 그때만 내가 내려면 잘했더라. 그 옆에 저기 공구 주무기도 차고 있으니까 한 번에 제압 바로 하세요. 그렇게 경찰이 체포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수원 남북 이자 건너간 거. 경력이 찾았어요. 자, 담배 꺼. 현시험으로 관리와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영장 체포하고. 자, 이 핸드폰 지금 놨더니 실체 소유자. 이어서 불법 물품을 압수하는 경찰. 요 위에서 이 에어컨 위에 선반 한번 봐봐. 그 몇 번이나 했어? 네? 몇 번이나 했어? 한 열 몇 번. 그럼 최고 마지막 토약이 언제야? 마지막 소역이 5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야, 너 같이 했던 애가 저기 8월 달에 여기 잡혔는데 너 8월 달에 수원에 왔었잖아. 신분증. 여권하고 챙기고. 다 확인했지? 철수. 그리고 경찰의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의뢰를 해가지고 이 범죄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는데 여자친구하고 대화 내용에도 보면 같이 뭐 약을 하고 싶다 뭐 여자친구도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휴대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표시한 지도 사진 그런 장소 사진을 많이 받았던 것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불법 물품 유통 판매체까지 잡으려는 경찰. 이 사람한테 돈 보낸 거는 전부 다 거래한 거예요? 한테 돈 보낸 거 보면 엄청 많은데 응? 네, 다 승인할게요. 3개 정도의 계좌가 나왔는데 그 계좌에서 어디로 돈이 흘러나갔는지 범인 상선을 판매체가 잡을 때까지 끝까지 파야 되죠. 이렇듯 경찰의 추적이 한창인 와중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새벽 한 5시 반쯤인가 5시 좀 넘어서 강도를 당했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누군가 뒤에서 벽돌로 자기를 내리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해서 금품을 이제 가져갔다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범인이 금품만을 노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월에 한 700~800 정도 수익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가방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됐던 사시미 칼 그리고 라이터, 기름 딱 사시미 칼 보는 순간 찌르려고 살해하려고 가져갔겠다. 그래서 범행의 목적이 단순히 경제적인,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었었어요. 심지어 피의자는 피해자와 가까웠던 사이였는데요. 8년간 동거했던 남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8년간 동거를 한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근데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으로 오인했다면 대화를 좀 하자 라고 이제 해서 오해를 풀 수 있었을 텐데 곧바로 벽돌로 폭행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검사님들 생각해보세요. 네. 그 상황에서 도둑이야 그랬어요. 앞서면 사람이 살아요. 그럼 제가 도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범인은 자꾸만 우발적 폭행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형사님은 저보고 계획적으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런 진술을 일관되게 했어요. 자, 앞서된 칼 보면 본인 손잡이 감안하죠? 네. 감안한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 사람을 갖다 그걸 죽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서 포항이 증거가 있는데 다 부인하고
조사받는 도중에 졸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범인이 이러는 이유는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받아 적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었고 자기 말로는 사실대로 말하겠다 뭐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진짜로 그랬는데 그 사람은 저희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진실되게 말한 건 한 10% 정도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과 증거가 모두 살인미수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격했던 부위가 그 후두부 그 사람의 급소이였고 피의자를 근거했을 때 사시미 칼이 나왔고 그래서 얘가 진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충학을 하게 된 거죠. 이에 경찰이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범행 한 일주일 전부터 얘가 살인, 그다음에 급소 이런 부분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범행 직전까지도 폐가라는 곳을 검색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검색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9월 8일에 살인사건, 살인미수, 살인, 수원살인, 노원살인, 강남역 살인 그런 거 검색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걸 검색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단순 강도가 아니고 이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범인에게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경찰. 검사가 저희가 보낸 의견대로 그대로 공소를 제기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니까 절대로 사고 칠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간다, 형사가. 너를 잡으러. 그런 한편 최근 평택에서 심각한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피해자가 평소 마사지 관련해서 알고 지낸 여자를 불러서 집에서 둘이 술을 마셨어요. 마셨는데 남자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미성년 한 거 아니냐, 쇠파이프로 때리고 통장 비밀번호 대라, 카드 비밀번호 대라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뺏어가는, 보통 여자가 가담하지 않고서는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거든요. 이에 경찰들이 남자들과 여자의 공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여자 통화 내역 있잖아, 한 달 봐가지고 거기서 다 통화 다 뽑아내고 긴급통신에 올려버려. 여자 거 실시간. 공범이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자 3명을 다, 얘네들 셋을 다 집어넣어야 돼. 긴급통신에 걸어놨잖아요. 이동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범행 전후로부터 쭉 다. 그리고 그날 저녁 범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왔다, 카톡. 찾을 것 같아요. 차번호 나왔어? 오케이. 그렇지. 범행 직후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합니다. 피의자가 한 명일 때랑 2명일 때랑 3명일 때가 달라요. 다 완전히. 따는 거를 또 딴 애들이 또 몰라야 되거든요. 저희가 많이 합류해가지고 다른 걸로. 최대한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3개 팀을 동원을 했죠. 그렇게 경찰이 범인들을 잡으러 출발하는데요. 되게 연고가 있어, 얘네들이 보니까. 그런 와중 문제의 차량 주인을 찾은 경찰.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케이스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그러니까 얘 지금 잡은 놈을 나는 형이 쓴다 해가지고 밀려달라 해가지고 한 3-8년 밀려서 그냥 차만 오늘 끌고 이까지 지금 온 거야, 자기 집까지. 그렇게 차주를 그냥 보내주려고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걔가 공범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범행 당시에 피해자한테 강취했던 카드, 여권, 신분증, 사시미 칼도 나왔고 심지어 불법 물품이 발견됩니다. 발견됐으니까는 기본적으로 투약은 할 거니까 이 투약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는데요. 게다가 차량 주인은 강도 상해 사건의 공범이었습니다. 자기가 같이 갔었다라는 거는 시인을 했고 자리에서 체포를 하게 된 거죠. 여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름이 나온 거고. 그렇게 캐낸 정보를 바탕으로 남은 일당을 검거하러 간 경찰. 21분, 방금 나왔어. 21분. 왔을 때 갔나 보다. 우리 들어올 때 나갔네. 손 꺼졌어요. 알고 보니까 공범이 이제 잡히면서 일행이 한 명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체포한 범인과 함께 있었던 여자가 공범들에게 정보를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성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남자 거는 이제 끄지는 않았어요. 이에 경찰들이 남자의 위치를 추적했는데요. 이동했습니다. 이동. 좀 더 쭉 직진하면은 모텔 들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력 1팀하고 6팀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 주변 모텔촌 수색을 하고 있었고, 먼저 가서 수색하던 직원들이 차를 찾은 거죠. 차에서 내려서 모텔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맞아.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모텔 안에서 이렇게 인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근거하기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곧장 범인들의 방으로 들어간 경찰.
돌아 뒤로 돌아. 이거 죽으라고 새끼야. 뒤로 돌아. 강도상해죄로 지금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어저께? 그리고 과장님, 약 있어요. 변기 옆에 있던 파우치에서 약 담았던 봉지하고 뭐 주사기. 이거네. 약. 이거 소금이에요. 조용히 해. 알았으니까. 이런 그렇게 경찰은 이들 모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말을 맞춘 상태였죠. 그 피해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공범한테 날 도와달라, 구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했고, 피해자가 자기네들한테 미안하니까 스스로 줘가지고 그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돈을 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죠, 3명이서. 그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있어? 너 되면 진술 거부할 거야? 그래도 베테랑 형사들은 파회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면 자백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구속으로 모으는 이제 형사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다.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하고 간다 생각해. 거래하지 말고 거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옆에서 얘를 갖다가 달래주면서 또 이렇게, 왜냐면 계속 압박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자 말을 먼저 꺼낸 여자 범인. 그러니까 이제 네가 여기 뭐가 탄 거 같다. 그걸로 협박해도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 1,000만 원 더 받으러 가자. 이랬던 거야. 1,000만 원 아닌데 돈을 더 받으러 가자. 거기까지 맞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받아낸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공범 남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었죠. 공범들하고 진술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각인을 시켜주거든요. 내가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함께 가자.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만 혼자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백했구나.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그리고 범인이 이야기를 술술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1,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1,000만 원 내려가고. 그 돈을 딱 했어요. 그렇게 불법 물품 구매처까지 알아낸 경찰. 을 어떤 남자한테 샀다. 근데 이 남자의 상선이 평택 폭력배들이다. 같이 투약을 한 여자애가 또 하나 나왔고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 피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경찰은 먼저 중요 피의자인 여자를 잡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여자애는 핸드폰이 없었고 도피를 도와주는 남자의 핸드폰으로 추적을 해서 화물차를 타고 이동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저기 얘네들이 이마트 24 편의점에 잠깐 들렸던 것 같아요. 이마트 24 저거 아니야. 직진해, 가. 저거 다마스 아니야? 일로 와. 야, 경찰이야, 체포한다. 나와. 으로 체포하는 거야, 으로. 혐의로. 수갑 갖고 와, 수갑. 그리고 연관된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여성 피해자가 조직폭력배 피해자한테서 이제 을 공급받아가지고 투약을 했다는 진술하고, 그리고 그 조직폭력배도 그 위에서 이제 공급해주는 애가 있는데 그 이후 상선으로 이제 수사를 넓혀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불법 물품을 판매한 조직폭력배를 추적하는 경찰. 핸드폰을 용의자가 계속 껐다 켰다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켜졌고. 저 벤츠다. 어디? 저 벤츠요. 이렇듯 운이 좋게 조직폭력배의 차량을 발견하는데요. 맞다. 맞아? 차 발견. 그렇게 경찰들은 협동을 통해 피의자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했죠. 평택경찰서에서 왔어요. 안 도망가요. 그래. 그때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남자까지 잡아야 하는 경찰. 수배도 돼 있고 집에도 살지 않고 현재 소재지도 모르고 차도 3번 바꿨고 핸드폰도 3번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도 경찰의 추적망을 피할 순 없었는데요. 이 친구가 벤츠 차량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제 그 차량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 그 차량이 이제 여자친구 집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CCTV로. 그렇게 경찰이 피의자의 현 위치를 확인했죠. 16시 45분이거든. 쟤 아니야? 저거 같은데? 뒤로 가봐. 맞다. 여자. 그리고 경찰은 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을 하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문을 뜯거나 개방하면은 이걸 뭐 화장실 변기에 버린다거나 뭐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나오는 거 최소 안전하게.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바꿔. 밖으로 나오려던 범인이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죠. 평택경찰서 왔어. 아니 돌아. 손 돌려. 손 돌려.
우리 맞아? 체포영장? 맞습니다.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하는 거야. 그리고 양파처럼 까면 줄줄이 나오는 범죄자들을 계속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강도상해로 시작한 게 3명이고 나머지 또 추가로 검거해야 될 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 계속 수사 중에 있어. 그런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이곳은 바로 외국인 전용 클럽이었죠. 이 접시에 그림 있는데 나와주셔야 됩니다. 소파 밑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외국인들이 불법 물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현재 외국인들의 불법 물품 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사범의 한 7%가 외국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5%까지 지금 늘었거든요. 그리고 비단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클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요새 이제 어린 친구들은 합성대 하다 보니까 그건 바로 각종 메신저의 발달로 불법 물품에 접근이 쉬워진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젊은 애들이 이제 텔레그램을 보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파는 놈이 있으면 사는 놈이 있고 투약하는 놈이 있으면 그걸 샀을 것이고 이렇듯 불법 물품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죠. 여기 지금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경찰은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데요. 이 분들이 눈치도 빠르고 항상 의심병이 많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그럼 이 사람은 절대 문을 안 엽니다. 이왕이면 밖에 있을 때,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에 범인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위장하는 경찰. 주로 이제 젊은 애들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대범님, 박스를 몇 통에 어디다 놔둘까요? 이 사람이 문을 여는 순간 따야 된다. 왜? 너의 소재 발견 장소니까.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급습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2의 어떤 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건 바로 증거인 불법 물품을 없애거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에서 뛰내리는 놈부터 시작해라. 만약 같은 경우에도 다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럼 뭐 한번 처벌받으면 되죠.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럼 뭐시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그리고 설령 체포한다 해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아니 근데 처음에 하지 않는데 감정적으로 인간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소비를 내주는 순간은 나는 이제 교도소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즉 쾌락을 즐기는 건 좋지만 막상 처벌은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면 누구예요? 안 나오면 짜면 돼요. 갑시다. 뭐 좀 주세요. 예, 갑시다. 양치합니까 이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피할 순 없죠. 양성 반응으로 다 나왔죠. 그리고 불법 물품 사건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구매자가 아닌 유통 판매자인데요.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 다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타산보다는 이 판매 상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판매상을 잡으러 간 경찰. 1층에 보면 딱 코너가 있다. 엘리베이터 타는데 보면 입구에 돌이 딱 있고. 그 타이밍을 잡으려 하면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하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어설픈 게 있으면 바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 집엔 다시는 안 와요. 곧이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판매 사범은 송치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투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 딱 막아준 거 뭐 그런 거 보람 느낄 때도 있고요. 뭐 앞으로 당연히 뭐 계속 해 가야 될 일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현재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3화, 6화, 8화였는데요. 다른 화에서도 재밌는 소재로 경찰들의 수사를 스펙타클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웨이브에서 국가수사본부 찾아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